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복귀할 자국 기술진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복귀할 경우 그동안 우려했던 사업 무산 의혹이 잦아들고 공동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KF-21 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리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리 측은 한국 측의 양국 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환영하고 인리 인력이 KF-21 FX 공동 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지속 참여 및 성공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분담금 납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사업비 8조 7천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오는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기로 계약했다.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지만 계약과 달리 핵심 기술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며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해 6천억 원가량을 연차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됐다가 지난해 3월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사업 중단 우려가 확산됐다. 국방부는 한인리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리 측은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KF-21 FX 사업 지속 추진에 동의하며 국방장관으로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날 업무 보고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리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한인리 실무협의를 2분기 중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인리 개발 인력 참여 등 공동 개발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5월부터 KF-21 개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비행제어 시험 등 28개 분야에 대한 지상시험을 포함해 109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사청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공군, 합참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개발 시험 수행으로 2026년 6월까지 성공적인 체계 개발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2022년 7월 초도 비행과 2026에서 2028년 추가 무장 시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인리 측은 서 장관과 회담에서 우리 해군의 부태 함정 명도 등 인리 군 전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교 국방 2+2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공동국방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 개시, 인리 측의 양도 가능한 불용 군수, 군사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독 인도네시아 KF-X 사업 분담금 20에서 10% 축소 요구. 장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X 사업에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CJ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KF-X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올해까지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 경제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 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이어질 경우 CJ-호기 출고식 비비행 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KEFX 개발을 완료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요구대로 분담금 지분을 낮추면 정부와 국내 업체 분담금을 뺀 수천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수비안토 장관의 참석을 알려왔다. 강 의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제한에 대해 국익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3. 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인도네시아 KEFX 선전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산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산 수출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T-50 훈련기나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등 모두 3조 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즉 KEFX의 공동 개발국이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KEFX 분담금 5천억 원을 미납한 데 이어 KEFX를 나몰라하고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다. 라팔은 프랑스가 만든 최신의 전투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군의 FX 1차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프랑스 해군 군내에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인도가 운용 중이다. 지난 12월 3일 프랑스 BFN TV에 출연한 플로랑스 파르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라팔 36대 판매 계약이 매우 진일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이 성사되면 라팔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500여 개 방위 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외에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와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도입 움직임은 지난 1월과 10월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증폭되기 시작됐다. 특히 10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는 라팔을 구매하면 기술 이전을 포함한 통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의 전투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최신 전투기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 계획은 KEFX 사업에 있어서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다. KE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전투기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EFX 사업 일정상 그보다 빨리 전투기를 얻을 수 있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장이 인도네시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정치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역사상 최초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조코위 대통령은 득표율 55.5%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였던 프라보와 수비안토가 대선 결과 불수용 입장 표명에 따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복 시위가 전개되었다. 결국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프라보와 측의 모든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 최종 확정된다. 이후 프라보와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와 수비안토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KEFX를 포함해 잠수함까지 우리나라가 연관된 무기 구입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을 추구한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외교,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인도네시아 KEFX 20% 투자 가계약 체결. 앵커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과 가계약을 맺고 한국형 전투기 KEFX 체계 개발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EFX 개발 예산의 20%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국영방산업체 인도네